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도란 저자의 프리랜서지만 잘 먹고 잘 삽니다 입니다. 저 역시 프리랜서 강사, 학습 코치, 유튜버 등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니 제목을 보고 고르게 된 책입니다. 작년 2020년에 나온 책으로 프리랜서로 5년 동안 일한 저자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작가이자 기자, 강사인 저자는 대학 졸업 후 4년간은 기자로 5년간은 마케터로 정규직 생활을 하면서 회사에 소속된 회사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퇴사 후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카카오 브런치의 귀리밥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5회 브런치북 프로젝트에서 반절의 주부로 은상을 수상했다고 하며 에세이 여자친구가 아닌 아내로 산다는 것을 썼다고 합니다. 저도 프리랜서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사실 많았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모두는 아니지만 저자의 덤덤한 이야기에 어느 정도 공감도 되고 궁금한 부분도 해소되었습니다. 프리랜서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걱정 반, 설렘 반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저자도 회사를 갈 생각에 일요일 저녁이면 화가 났고 금요일 밤이면 스트레스에 폭식을 했다고 합니다. 아파도 눈치가 보이고 죽어도 회사를 가서 죽어야 한다는 뉘앙스의 상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처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프리랜서와 회사원 중 뭐가 좋고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장단점은 어느 직업이나 수두룩하기 때문에 일일이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단지 회사를 생각했을 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면 회사라는 틀을 뛰어넘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프리랜서라고 해서 하루 일과가 무계획적이지는 않습니다. 저자 역시 오전 7시에는 일어나고 신랑과 함께 아침을 먹고 오전 시간부터 일정한 오후 시간까지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일을 마무리하면 장을 보러 가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독서를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프리랜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집에 있으니까 일을 안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들 중에서 집에서 육아를 하며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직업에 대한 존중을 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그 역시 잘못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모두의 삶이 존중받는 사회를 저자는 원하며 공감되는 문장이었습니다. 프리랜서가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일감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책에 나온 방법은 4가지인데요. 먼저 구직 사이트에서 찾는다고 합니다. 구직 사이트에 접속하면 프리랜서라는 항목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걸 잘 찾아보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소개로 일감을 얻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제안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도 않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일했던 고객으로부터 다시 제안을 받는 경우이며 저자는 이 경우를 제일 선호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에이전시를 통해서도 일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흔한 방법은 아니지만 나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고객에게 일감을 받아 나에게 전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는 떼지만 에이전시를 통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프리랜서에게 작업실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저자는 작은 테이블 하나로 만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가면서 서재 겸 작업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글을 쓰는 저자이기 때문에 테이블 하나만 있더라도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다는 생각입니다. 누군가를 취재하러 가기 위해서 저자는 자기만의 작업복도 있다고 합니다. 계절별로 입는 옷이 다르며 첫 만남을 위해서 입는 정장, 계절별로 신고 다니는 운동화 역시 여러 켤레라고 하는데요. 또 때로는 사진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DSLR보다는 가볍고 화질이 좋은 미러리스 카메라가 저자의 무기라고 합니다. 프리랜서지만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하는 저자에게 그렇듯 모든 프리랜서들에게도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는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해야 오래 쓴다라는 소제목처럼 프리랜서들은 성수기와 비수기 때 몸 관리도 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프리랜서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일감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에 물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일을 한꺼번에 많이 받아 번아웃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자 역시 그랬던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적당한 개수의 프로젝트를 3개 정도 유지하되 많으면 4개 정도 진행하며 자기의 심신을 돌본다고 합니다. 수면 시간과 운동, 먹는 것을 잘 챙겨야 프리랜서로서도 일을 꾸준히 하고 열심히 하고 건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강의 사수는 어느 직업이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리랜서로서의 힘든 점도 책에서는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주는 아니었지만 일을 하고 고료를 넣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받아 계약서 쓰기를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던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인터뷰이를 만나러 갈 때 날씨에 따라 힘들기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 쉽지 않은 곳들을 갔을 때의 힘든 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돌고래 박사를 인터뷰하러 갔는데 돌고래를 따라다니는 박사님으로 인해 차를 타고 4시간 동안 이 항구 저 항구를 다닌 에피소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글을 쓰고 취재를 하고 인터뷰를 하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힘든 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정을 너무 많이 원해서 포기했을 때도 있었고 노트북에 누군가 주스를 쏟아 당황했을 때도 있는 등의 이야기를 책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든 회사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든 프로젝트를 위해서 또는 어떤 일감으로 인해서 회사와 계약을 하고 관계를 맺다가 계약을 마무리하고자 할 때 꼭 좋은 이별을 하라고 합니다. 좋은 이별은 훗날 프리랜서의 평판으로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이별이 좋을 수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이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번째 챕터에서는 인터뷰이 또는 저자의 지인들의 이야기가 나오며 따뜻함을 느낄 수도 있고 감동을 느꼈던 그리고 세상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2번의 식사대접이라는 소제목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식사 대접을 받을 일이 생긴다고 하는데 저자가 인터뷰했던 분 중 동양화를 그리시는 연배가 높은 작가님과의 인터뷰를 위해 자택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후에 작가님이 차려주는 나물과 된장찌개가 놓여있는 정감 가는 식사를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그 밥상에서도 저자는 할머니가 생각나 코끝이 찡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작가님에게 연락이 와서 괜찮은 한정식집에서 식사 대접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또 인터뷰 사례를 들어주며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애를 한 가지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도와주는 기관, 사람들이 있는데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처럼 중복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도와주는 손길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의 설리반 선생님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인터뷰를 하러 다니는 작가를 보면서 이런저런 상황들을 볼 수 있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부럽기도 했습니다. 책의 뒷표지에 나오는 이야기로 회사가 행복으로 가는 프리패스가 아니었듯 회사도 자유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는 회사를 들어가야지만 행복해진다는 조건을 맞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회사 생활에서 벗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꿈을 향해 계획을 세우고 달려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밥을 굶지는 않을지, 일이 꾸준히 있을지 등을 고민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끈기 있게 무언가를 해 나가면서 이 책을 쓴 도란 저자처럼 적어도 자기 몸 하나 건사할 수 있는 프리랜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도란 작가의 프리랜서지만 잘 먹고 잘 삽니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